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일관성과 시민 신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앞서 주택실장께도 말씀드렸듯 올해 초부터 해제와 재지정, 연장 조치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책 판단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빠른 전환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정책이 흔들린다는 인식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럼 이번 토지거래 허가제 결정 과정이 서울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한 향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우실 계획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주택실장 답변 과정에서 요약해서 아주 잘 정리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한 1년여 전부터 토호제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됐던 대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택 거래량이 아주 급감했습니다. 한 8,000건대에서 3,000건대로 급감을 했고요. 이 가격 증감률도 1.1에서 계속 낮아져 가지고 연말 지나서 올해 1월이 됐을 때는 0.1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금융연구소나 KB금융연구소를 비롯해서 이른바 전문적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기관들의 경우에 전부 부동산 거래 위축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니까 언제 그랬느냐 비판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연구소들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토호제를 해제했을 때 스프링 효과를 넘어서서 눌러놨으니까 당연히 조금 튀어오르는 건 예상이 가능한데, 그것이 상당한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관측에 더해서 그동안 이제 매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강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서울시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던 상황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규제 혁파에 대한 서울시의 노력이 1월 초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질문이 나왔고, 그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수치들을 바탕으로 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이야기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해제가 2월 12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한 3, 4주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동향을 봤던 거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조짐까지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눌러놨던 것이 풀리면서 조금 오를 거는 물론 예상이 됐고, 그거에 대한 그런 현상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묶을 수도 있다는 걸 또 명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푸는 것이 이 시점이 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서울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사실 국토부와 협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국장급은 국장급대로, 과장급은 과장급대로 유선상으로도 토의를 하고 했는데 국토부도 그렇게 반대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도 주택가격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걸 원행하는 단계는 아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시장 상황이 급변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는데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 저하를 무릅쓰고도 조속한 결단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서울시 단독으로 고민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대행이죠. 권한대행, 또 하는 총재,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뭐 이런 몇 분과 유선상으로 계속 이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은 생각보다 예민한 것 같다. 그러니 어느 정도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더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지속되면서 의견이 모아졌던 거죠. 이제 그래서 3월 24일 날 잠삼 대청을 넘어서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까지 구 단위로 다시 묶는 게 좋겠다 하는 그 결단하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뭐 설명을 요약해서 잘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풍선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범위가 4개구로 넓혀지게 된 것이고요. 그때 발표할 때 명시한 것처럼 그 이후에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성동구라든가 마포구라든가 몇몇 자치구의 경우에는 예의주시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상당한 그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될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 성동구가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토호제라는 게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요. 지금 뭐 의원님 질문의 취지도 아마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이 비상 상황이면 또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토호제로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2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상가와 아파트까지 다 묶여 있다가 이제 상가를 이제 서울시에서 해제를 해줬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 해제가 됐다가 다시 재지정되다 보니까 이제 불과 몇 달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그냥 말씀드렸던 거였고, 다만 서울시가 이제 처음에 그 합동 브리핑을 하셨을 때 정부가 그렇게 함께 논의를 했겠구나라는 뉘앙스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분명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서울시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물론 여러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고려를 안 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토어제 자체가 사실 제도로서 기능을 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최근 언론 기사 몇 개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산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아파트나 상가나 뭐 토지나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문제 삼는 순간 그 제도는 유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니까 내국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제도는 내국인한테 역차별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똑같이 대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 제도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시장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이나 이 제도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적용되고 이 제도가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시민 신뢰와 행정 서비스의 뭐 효율성, 합리성을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점진적으로 타파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사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뭐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통계 자료를 뽑아보고, 그리고 혹시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국토부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놓았고, 뭐 사실은 통계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네네네. 쪽에서 매입이 많습니다. 많고 점차 중국인의 그 서울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건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고가 부동산의 투기적 목적으로 들어오느냐를 보면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 범상치 않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와 캐나다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알려져 있는 대로 그 호주나 캐나다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2, 3년 동안 그 두 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제도들이 속속 시행돼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은 분명한 원칙, 다시 말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외교적인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고요. 다만 경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국민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제 기억하기로는 고동진 의원님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고, 네. 지금 입법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입법적인 해결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외국인 토지구입의 경우에 토호제를 외국인들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 구체화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입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한 질문은 이게 아닌데 저는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 주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외국인 상대로 그렇게 뭐 직접적인 뭐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고착화될 수도 있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원래 이 질문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외국인한테 적용을 하면은 그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기타 어느 나라 시민이든 아니면 그 나라의 정부든 그걸 매입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순간 이제 형평성 논란, 뭐 기타 많은 논란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제도는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차 하나의 제도 자체로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취지가 사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꼭 단호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고려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뭐 구체적으로 그 정책의 그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초입의 단계에 있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시적으로 설명드린 거에 예시죠. 불과합니다. 예. 제가 좀 오버띵킹했나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장 자체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제 지역구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도곡동 일대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실수요와 교육 중심의 정주 수요가 높고 재건축 등 도시 정비에 대한 현실적 기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대부분 35년 넘는 데가 많아서 그러면은 이런 지역에 강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맞춤형 제도 운영이 가능할지, 그리고 서울시는 향후 그 가능성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건축 정책에 대한 아니요. 그 지역별 지역별 맞춤형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토어제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번에 강남 3구랑 용산 묶은 것처럼 지역별 제도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글쎄요, 원칙이라는 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어떤 토제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떤 제도를 활용하던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특성이 반영된 조치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 토제라는 게 워낙 예민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참 시행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만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자치구까지 그 범위로 설정을 해야 정책의 실효성도 제고를 하면서 풍선 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시행 이후에 아파트다, 비아파트다, 구분에 따라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그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감안하다 보면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자들로서는 고민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는 거는 용이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늘 강구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나 캐나다 같은 대도시에 있는 집값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분명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담은 당연히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40대, 50대 분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자가가 아니라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나 아니면 자치구 차원에서나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라면 그 전월세 대출 이자 감면 내지는 어떤 보조금 지원 이런 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자치구나 서울시의 세입이, 그러니까 그런 세금 사용되는 금액 자체가 과연 지금 토어제 묶었을 때의 그런 세금 관련 수입과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지만 이게 남용이 되면은 포퓰리즘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정말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훈자분들한테는 지급을 해주는 게 맞지만, 요즘 보시면은 대다수 자치구마다는 상이하지만 서울시는 제가 알기로는 39가지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도 6년 차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재원은 계속 추경이나 계속 본 예산 편성할 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과연 토어제를 적용했을 때 그 기회비용이 이 기회비용보다 높은가? 라고 고민을 해보면 좀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월세 지원이나 이런 정책 수단은 가급적이면 재원을 생각해서라도 그 지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지금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전월세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있는데, 하여튼 그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장님과 토론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